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방문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 바로 오늘 문재인 대표의 입장 표명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입지를 어느 정도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새정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미래는 내년 총선 구도, 그리고 더 나아가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정치권의 키워드, 바로 문재인 대표의 입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열렸던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두고서 폭력 시위냐 아니면 과잉 폭력 진압이냐, 이 바로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농민 한 명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중투에 빠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야의 입장,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연결합니다. 하태경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 아주 계속 시끄러워요. 자, 그렇군요. 주말 집회. 예. 이거 지금 불법 시위로 규정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예. 이유부터 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폭력 시위가 오래전부터 기획이 됐던 겁니다. 예. 평화시 하려다가 막히니까 저희 열받아가지고 이 시위 용품을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오래전부터 용품도 다 구매했고 또 이분들이 또 복면까지도 다 준비해 왔잖아요. 예. 그리고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폭력이 난무하고, 저는 이제 최근 10년간은 그런 시위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화면들을 보니까 경찰도 거의 적극 진하고 때리면 맞고 이런 식이더라고. 방어만 하더라고요, 수동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무튼 대한민국 시위가 굉장히
공격화되고 또 경찰은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굉장히 좀 통탄스러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지난번 시위는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계획된 폭력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 사람들의 계획된 폭력이 아니고 민노총 위원장이죠. 시위를 이끌었던 예. 대한민국을 마비시키자,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런 지도부가 정말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폭력 시위로 이끌었던 그런 시위라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계획된 폭력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경찰 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대포로 맞아서 중태에 빠진 농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폭력 시위대와 공동 책임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과거에 이제 80년대 시위 현장에 가보면 많이 하셨죠. 예. 최루탄하고 화염병이 막 날아다닙니다. 소위 화염병이나 짱돌이 서로 날아다니는 전투 현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노약자는 나가라고 경고방송을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 아니면 위험 지역이고 그러면 시위대도 저희들이 내보냅니다. 애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예. 마찬가지로 이 살수하기 전에 경고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고방송을 했고 그리고 시위대들은 앞에 노인이 있는 걸 뻔히 보이면 옆으로 밀쳐내야 됩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예.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알고 쏘았느냐는 게 쟁점인데 제가 볼 때는 경찰 조사가 그게 아닙니다. 모르고 우연히 맞았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수차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를 보고 쏘는데 예. 15cm, 11cm밖에 안 됩니다. 화면이. 예. 그리고 그 화면도 절반 정도가 이 물을 쏘니까 절반 정도가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이 물대포의 정밀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대포는 원래 규정상 직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슴 아래로. 가슴 아래로 직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알았다면 안 쏘았다. 몰랐기 때문에 맞은 것이다. 그걸 입증하는 또 다른 근거는 이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가슴 위로 맞아가지고 쓰러진 분이.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의도된 직사였다. 불법 직사였다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피해자가 생겼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필요하면 더 정밀 조사해가지고 계획적이고 의도된 것이었다면 중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슴 아래로 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의면은 중징계감인데 이 물대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맞았다. 이렇게 되면은 시위대이죠. 그 시위를 조직한 그리고 노인을 그 자리에 둔 사람도 공동 책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찰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야당은 살수차와 같은 경찰의 시위 대응 예상을 꼼꼼히 살피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살수가 방어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정걸 원내대표가 살수차를 두고 백골단의 부활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백골단을 부활시킨 거는 노무현 정권입니다. 이 살수차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게 2005년 노무현 정권 때고 그 이유가 원래 체류탄을 쏘았지 않습니까? 근데 체류탄은 너무 위험하다 해서 노무현 정권이 살수차를 바꾼 건데 그럼 일단 살수차가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새정치연합에서 이야기하면 먼저 살수차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당일 때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저희 차벽이나 물대포 이런 게 없으면 폭력 시위가 안 벌어질까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 시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따른다면은 예.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예. 그 새정치연합이 거의 폭력 속주당입니다. 이제 과거 제가 통진당 비호할 때 종북 속주당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공권력을 아주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경찰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폭력 시위대가 정치권이 우리 보호한다, 우리 막 싸워도 된다 하는 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이 정말 공공질서나 법치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개념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 강신명 경찰청장이 출석한 모양인데 뭐 네. 회의에서 드론을 이용한 차증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드론까지 이용을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문명은 진화하고 예. 시위 진압 장비도 사람한테 피해가 덜 가고 예. 진압 효과는 방어 효과 혹은 해산 효과가 큰 기계는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말씀한 살수차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 때문에 드론은 사람한테 물리적 피해를 직접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폭력 시위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반 총장 방북 얘기, 북한 인권 활동가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실제로 굉장히 북한에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꼭 방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성과를 얻고 싶겠죠. 본인도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한국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같은 꿈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북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고 확인된 게 반기문 총장 측에서 먼저 요청한 걸 보면은 물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본인의 어떤 국내에서의 정치적 위상도 좀 올리고 소위 반기문 대망론 이런 것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려를 일부분은 한 것 같고 어쨌든 그렇더라도 성과가 있다면 반기문 대망론을 위해서 갔다 하는 비판은 줄어들겠지만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가 없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성과가 있을 확률이 성과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없을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근데 반기문 총장이 운이 좋은 거는 파리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4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핵무기, 인권,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파리 테러인데 김정은이 파리 테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아직 높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이야기만 나와가지고는 한반도랑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제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인권이나 남북관계 개선, 특히 카터가 과거에 갔을 때 정상회담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고위급 인사 방북은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꽤 큰 선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 자기 정치적 위상을 올리려고 김정은 체제의 선전 수단을 악용됐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환경공단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미국 서부도 우리나라처럼 가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죠.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은 양치질을 포함해 샤워까지 단 3분 안에 마치는 초고속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물 절약 때문인데요.
3분 샤워는 힘들더라도 샤워기에 이것을 다는 것만으로도 20%가량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수기, 2번 절수기. 5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브이어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꼼짝마, 하이마트가 쏜다. 롯데 하이마트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가격 착하게 쏜다. 무이자로 쏜다. 스파크 자동차도 10대 쏜다.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어서 서둘러. 나이봄스터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응모권 작성 고객 대상 추첨.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일의 출발 새 아침. 불법 폭력 시위냐 과잉 진압이냐 이 문제에 앞서 일부에서는 여당 입장 들어봤죠. 자, 이번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불법 과잉 진압대책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예, 네. 감기 드신 모양이에요? 예, 목이 좀 잠겼습니다. 예, 물대포에 맞아서 지금 중태에 빠진 농민 어떤 상태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직접 종환자실에 가서 뵙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자주 가족들도 제가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지금 상당히 위독한 상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리고 매우 위중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14일 날 우리 정청래 최고께서도 강원도에 계셨죠? 네, 그렇죠? 저도 가서 시위대들도 좀 보호하고 경찰들도 좀 보호하고 중간에서 좀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때 시위를 합법적 평화적 시위였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늦게 갔었는데요. 예. 밤늦게 갔었는데 그때는 큰 별 상황은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완전히 무슨 무법천지다, 불법천지다, 이런 식으로 좀 매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좀 보장하고 그쪽으로 좀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있고, 그리고 차벽 설치 자체가 원래 불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차벽을 먼저 설치해 놓으니까 또 시위 군중들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벽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차벽도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 사용이 됐고 살수차를 백골단의 등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살수차 역시도 최초로 도입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부터 있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 것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예. 노무현 정부 때 차벽을 설치했다면 예. 그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미 차벽 설치는 불법이고 위헌이다라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행정위원회인데요. 예, 그러시죠. 국정감사나 각종 회의 때 차벽 물대포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어요. 경찰 스스로 준법 집회를 해라, 법을 지켜라라고 주장하면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준법이 아니지 않느냐. 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정한 차벽을 왜 먼저 이렇게 설치해 놓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고 몇 년째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차벽은 시민들의 통행을 막으면 일단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설치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그때 상황을 봐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다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걸 다 차단하고 경찰이 먼저 그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경찰이 좀 떳떳하려면 본인들부터 법을 지켜야 돼요. 이동 경로 차단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폴리스 라인 이 부분도 이제 이걸 지키면은 사실 차벽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2003년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네. 이때 당시 한 청년 소속 대학생들의 5.18 행사와 관련해서 네. 지금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만큼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 유지도 질서 유지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자, 이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기준이 지금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주말에 시위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 시위대도 상당히 불법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한 군데 광화문 사거리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보니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감정적인 경찰도 그렇고 시위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서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농민들 시위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경찰의 공권력은 특수한 공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제하고 더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위 군중 중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서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특수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이 좀 더 인내하고 자제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개인 대 공권력의 양비론 양심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산 문제 좀 여쭤볼게요. 살수차 이 예산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이 경찰 버스 있잖아요. 이 노후 경찰 버스 교체 예산도 손볼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예산은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미 통과가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미 일부 좀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액을 삭감하고 이런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다 이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테러 이후에 테러 대응 문제도 이게 시급한 상황인데,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좀 특별한 조치라든지, 안행위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테러 방지법 이것은 이제 안행위 수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보위 수관이고 제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뤘던 정보위 간사였을 때 대테러 방지법이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국정원에게 도청, 감청을 다 그 권한을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일 교수님 전화도 다 핸드폰을 감청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정원의 주장은. 어느 누구나 민간인 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좀 확대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정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그리고 총리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좀 위원회 형태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좀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국정원한테 이걸 사주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이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당명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명 이거 어떻게 보세요? 부르기도 불편하고 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문재인 대표는 광주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대 가서 이제 강연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가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오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난다면 그러면 대안은 뭐냐? 또 이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그러면 차기 당대표를 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지금 대안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지금 불과 4-5개월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지도부를 흔들고 하는 것은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국제 해킹 그룹 어나니머스가 파리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IS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어나니머스는 IS에 대해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벌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어나니머스 그룹의 한 주요 트위터 계정은 IS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IS와 연관된 트위터 계정 5,500개 이상을 정지시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파리 연쇄 테러에 대해 전 세계가 전면적인 응징에 나서고 있는데요. 누리꾼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비처럼 살아나는 집단이다. 이번 기회에 IS가 뿌리 뽑히길 바라고 무고한 사람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인 없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부모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는 소식인데 일종의 효도 장려 법안인 셈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조건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기 전에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셔야 하고요.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5억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리꾼들은 좀 긴가민가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새로운 탈세법 나온 거 아니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또 취지는 좋은데 서류상으로만 부모를 모시는 효자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법안 필요 없이 부모님한테는 효도합시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거 아마 그 주소지 이전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이 검사 잘해야 될 겁니다. 이래야지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축의금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요즘 결혼 청년기 청춘 세대에게 축의금이 일종의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축테크라는 새로운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축테크. 네, 상대에 따라서 얼마를 내야 할지 또 내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걸 철저히 따지면서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의금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 양상입니다. 20, 30대 남녀 250명을 상대로 결혼 축의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 기사에 실렸는데요. 평균적으로 내는 축의금은 5만 5천 원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청첩장 받고도 얼마 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평균을 내봤는데 친한 친구에게는 15만 7천 원, 또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는 3만 5천 원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액수를 결정할 때요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게 상대와 나의 친소 관계. 이게 응답률의 86.4%로 나타났는데요. 요즘에 이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축의금을 관리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출시돼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솔직한 마음으로는 안 내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 또 요즘 청첩장이 어느 순간 지로용지로 보입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형편을 고려해서 분수에 맞게 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작은 결혼식 해야 돼요. 이 작은 결혼식 해야 되고 15만 7천 원. 저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10만 원 이상 낸 적이 없는데 큰일이네. 허례허식이 너무 많죠. 이거 그래서 안 내고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알아보죠. 네, 요즘 기러기 아빠들이 좀 줄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조기 유학 열풍이 크게 수그러든 겁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외국으로 나간 유학생이 1,907명이었다고 밝혔는데 2013년보다는 12%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1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누리꾼들도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일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